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자가늑연고를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잘못해서 또 떼야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잉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늑연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늑연골은 이제 갈비뼈 옆에 있는 연골로서 크게 내 몸에서 떼는 자가늑연골, 그리고 다른 사람 연골을 기증받아 쓰는 기증늑연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신 거는 내가 과연 자가늑을 써야 될지 혹은 기증늑을 써야 될지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가늑과 기증늑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연골은 영어로 립 카틀리지 혹은 코스탈 카틀리지라고도 하는데 갈비뼈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연골입니다. 갈비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 숨을 쉬게 하는 기능인데, 갈비뼈는 가슴 가운데 있는 복장뼈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뼈와 뼈끼리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늑연골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갈비뼈는 숨을 쉬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가슴 한가운데의 복장뼈와 갈비뼈 사이에 가슴벽이 움직일 수 있도록 탄성을 주는 구조물이 늑연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골이라는 것 자체는 귀연골도 있고 코에도 연골이 있고 사실 우리 몸의 관절에는 다 연골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골격을 형성하거나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오돌뼈 혹은 물렁뼈라고도 하지요. 연골은 이제 연골 세포와 그리고 탄성 섬유 그리고 콜라겐 섬유 등의 여러 가지 단백질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성 섬유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드럽게 되고 콜라겐 섬유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금 더 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늑연골도 어떠한 섬유의 그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탄성 연골, 초자 연골, 그다음에 이제 섬유 연골,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은 이 중에서 하이알린 연골, 초자 연골에 속하며 탄성 연골에 해당하는 귀연골이나 코의 연골들 등의 다른 연골에 비해서 콜라겐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고 튼튼한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끝을 안에서 강하게 받쳐 올리고 코끝의 처짐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튼튼한 좋은 재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나의 몸에서 채취한 나의 늑연골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갈비뼈는 한쪽에 12개씩 양쪽에 24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거를 1번, 그 다음에 2번이라고 해서 한쪽에 12번까지 양쪽에 24개가 있습니다. 보통 코 성형에 쓰는 연골은 6번부터 쓰게 되는데 6번이 여성분들 가슴 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로 7번, 8번, 9번, 10번, 그러니까 6번부터 7번까지 5개씩 10개 정도를 뗄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자가늑연고를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잘못해서 또 떼야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대략 10번 정도를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가늑연고를 뗐다가 잘못되더라도 한 2-3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늑연고를 채취할 때에는 배의 가운데 있는 근육을 복직근이라고 하고 양 옆에 있는 근육을 복사근이라고 하는데, 이 복근을 절개해서 떼기 때문에 복근을 절개한 후에 그 복근이 아물 때까지가 통증이 가장 심하고,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가늑연골의 장점이라면 통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기증늑보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떼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 탄성도 좋고 더 튼튼합니다. 또 내 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조직 거부 반응 등에 대한 걱정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감염이나 염증 반응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자가늑이라고 염증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겨도 치료에 반응을 잘하며 대부분은 금방 치료가 됩니다. 자가늑연골의 최대 단점은 내 가슴을 절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슴에 흉터가 남고 채취하고 일정 시간 동안은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증은 영구적인 건 아니고 제 경험상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략 일주일 정도면은 큰 통증은 대부분 좋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증늑연골이란 내 몸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늑연골을 의미하는데요. 합법적으로 기증받은 시체에서 채취하여 가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식돼도 안전하도록
방사능 처리 및 약품 처리를 하여서 항원 성분을 완전히 소거시킨 연고라서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이식 거부 반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자가내경과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 가슴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슴에 흉터나 통증은 없겠죠. 하지만 시체에서 채취한 연골이기 때문에 이미 연골세포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약품 처리나 방사선 처리를 하고 가공 및 포장 후 최소 며칠에서 몇 주 있다가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골의 기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자가내경골에 비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체의 연골에서는 이런 연골세포가 기질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질의 구성 성분이 약해져 있고 단백질끼리의 결합도 약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갓 태어난 나의 연골에 비해서는 튼튼하지 못하고 좀 약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자가내경골을 코에 고정을 할 때 꼬매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좀 세게 당겨서 꼬맬 수가 있는데 기증내경골은 세게 당겨서 꼬맸다가는 부서지거나 꺾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조심 묶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균 감염이나 염증 등에도 아무래도 자가내경골보다는 취약합니다. 물론 자가내경골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염증의 확률은 제가 주의를 잘 기울여서 수술한다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늑연골을 써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께서 자가내기나 기증맥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리는 편인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꼼꼼히 비교해보고 스스로에게 맞는 연골을 선택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연골에서 모양적인 차이는 대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가내경골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안전성이나 튼튼함을 원하신다면 자가내경골을, 그리고 가슴의 통증이나 흉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기증내경골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증내경골이 안전하지 않다거나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두 연골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켈로이드 체질이 있다거나 체질적으로 흉터가 좀 많이 남는 경우에는 제가 잘 봉합을 한다거나 관리를 잘 하더라도 흉터가 좀 많이 남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체질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더 시간이 갈수록 좀 옅어지게 됩니다. 굳이 관리라고 한다면은 흉터는 자외선을 받거나 하게 되면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지 않는 게 좋은데 어차피 몸 아니기 때문에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흉터 연고나 흉터 시트 같은 거를 붙여주시면은 흉터가 좀 튀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관리하시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수술을 할 때 꼭 자가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심지어 귀연골로도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 기증맥이나 자가내 모두 다 가능한데 코끝을 좀 화려하게 올리고 싶다거나 이전에 코가 처졌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가내 혹은 기증맥을 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재수술을 하면서 코를 조금 낮추고 싶다거나 아니면 코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귀연골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가내경골과 기증내경골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술하거나 상담할 때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